자리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정의당 쪽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KBS 라디오 나가서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얼미터라는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리얼미터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찬성하고 반대 답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여기 계신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설문을 전화로 받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시겠죠. 저도 아마 그냥 전화 와서 물었으면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찬성했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을 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찬성하는 편입니다. 매우 찬성합니다. 이런 식의 답안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우 찬성한다 하면 매우는 난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편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차별에 대한 대응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 17번 문항에 한 7가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 문항의 대부분 답변이 뭐냐면 80% 이상의 찬성을 가져오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법률도 만들고 관련 정책도 집행하고 그리고 국민 의식을 개선하는 교육도 해야 되고 누가 봐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그냥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성적 지향이라든지 처벌 가능성 이런 말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느냐 했을 때 찬성하는 편이 50.8%, 매우 찬성한다가 37.7%,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88.5%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저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곳에서는 와,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국민 기만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진짜 이 아까 그 성명서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설문지가 과거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1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7.2%, 272명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단 2명이니까 0.7%죠. 오히려 이런 말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272명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이 뭔지도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직장에서 차별받았습니까?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상업시설에서, 의료보험이나 온라인 이런 것들을 쭉 다 나열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수의 대답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라고 답한 사람들은 전부 100% 온라인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에 47명이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47명 중에 그럼 45명은 자기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오히려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누가 좀 댓글을 심하게 쓴다든지 본인이 좀 원하지 않는 기사가 나간다든지 좀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고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온라인으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낀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공공기관, 학교, 직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았다는 수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반대로 설명하면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은 필요가 없다라는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분들 특히 인권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나올 때마다 국민의 88.5% 찬성, 국민의 88.5%가 찬성했습니다. 국민들이 찬성하니까 자기들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중복이 없이 전부 1000명에 대해서 답을 받아낸 건데요. 실제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7.5% 정도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많이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여론조사 내용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집단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48.3%의 국민들이 종교인, 즉 저희를 말을 했습니다. 특히 개신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48.3%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성명선 말하신 정세균 총리가 했던 그런 명령들도 사실은 역차별이고 또 특정 종교, 특히 저희 개신교인들을 콕 집어서 차별하고 어찌 보면 범죄 집단화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8.3%나 되는 분들이.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여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언론에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차별받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대다수 국민이고 특히나 개신교인이라는 게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리얼미터 조사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좀 값이 깨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라면요. 질문을 저희가 두 가지를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 말고 두 번째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찬성하는 숫자는 26.3%에 불과했습니다. 26.3%. 아까 중에 88.5%가 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질문이 모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성적 지향,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한 차별금지법 원하느라고 했을 때 55.2%는 반대를 했고 26.3%는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에서만 여론조사를 하면 왜 또 편향되지 않았냐 할까봐 또 한 군데 더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찬성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똑같은 문항에 31.8%만이 찬성한다라고 답했고 52.2%의 국민들은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처음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기간이 6월 말에 했었고요. 6월 25일 날 했었고 그 다음에 7월 1일이니까 일주일 상간에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일주일 상간에 두 번이나 했지만 88.5%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고요. 정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하느냐고 묻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가능하며 그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정확한 팩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론이 호도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만약에 진짜 똑같은 질문에서 88.5%가 나왔으면 성적 지향이나 동성간 성행위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또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하자라고 해도 저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노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은 만약에 99.9%가 동의한다고 해도 0.1%는 나는 속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차별금지법 이 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21대 정의당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 시안,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회에 올라간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이니까요. 그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팜플렛 보시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뒤쪽에 조문들이 하나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PPT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몇 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모든 가족 형태를 바꾸는, 즉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만들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에 제2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조의 정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2조의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중에 성별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없었냐? 당연히 헌법에서 양성평등에 따른 가족관계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남녀 외에 다른 성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법적인 가치체계 그리고 법적인 모든 질서 그리고 가족법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남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고요. 더더욱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셨지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성별이라는 정의에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여기서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남녀 외에 다른 게 포함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논문이 나오고 의견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법률에는 없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정의당에서 만든 거에는 명확하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다라고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다 아시는 것처럼 젠더 개념인데요. 제가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오늘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각종 젠더 플루이드를 포함해서 나는 성이 없다고 무성애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의 젠더 개념이 쭉 바운더리가 넓혀져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31가지라고 주장하는 주도 있고 또 영국에서는 페이스북에서는 57가지 성을 나누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젠더 관련된 분들은 젠더는 나눌 수가 없다. 그냥 남녀 사이에 수많은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즉 자기 생각하는 게 그냥 그 성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성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안에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 2조 4호에 보시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동성애까지 포함한다라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든 안 맺든 그걸 다 성적 지향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고 사실은 성적 취향이죠. 자기의 취향이 남자를 좋아하느냐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거를 마치 타고난 것처럼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마치 타고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누구도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고요. 물론 예전에 해머라는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지만 나중에 자기 논문이 틀렸다고 스스로 철회를 했고요. 지금 많은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시도들이 거의 다 해독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유전자 번호가 뭐냐고? 없습니다. 왜? 유전이 아니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옛날에 해머가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타고난 건데 어떻게 바꾸냐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5의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별이라는 개념을 좀 더 포함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제가 외모는 남자지만 제 마음은 여자면 이 성별 정체성에 따르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앞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외모로는 생물학적 남성인데 난 여자처럼 느끼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겠어 라고 하면 그게 막을 수 없다는 거고요. 막게 되면 차별행위라는 게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혼동하고 있냐면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차이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차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차이를 마치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3조에 보시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프린트물 3조에 한번 보시면 이러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종교도 들어가 있고요. 가족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성명서에도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 가족 형태는 결국에는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그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차별이 뭐냐라고 맨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에는 영역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라든지 뭐 재활 용역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 서비스에서만 차별 금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사적인 공간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물론 목사님 중에는 개척하셔서 혼자 활동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경남노예만 해도 직원 고용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각 교회마다 직원들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어떤 관계십니까? 다 고용 관계시지 않습니까? 다 적용됩니다. 교회도 고용이기 때문에 바로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남노예 이 시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동성애자가 와서 저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여기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경남노예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결혼식장도 아닐 뿐더러 동성애자의 결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뭐냐? 바로 시설들의 이용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이 시설을 이용을 원했는데 동성애자라서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차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괴롭힘, 혐오 표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만 만들어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해서 괴롭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홍성주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또 지원을 받아서 보고서를 여러 개 냈습니다. 거기에는 이 괴롭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언어적 괴롭힘도 괴롭힘의 일종이다. 즉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행동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언어로서 말로 하는 것도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면 고통을 준다면 그게 바로 언어적 차별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쪽 분들 특히 정의당 지역에서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 동성애죄라고 설계해도 감옥 안 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보내진 않겠죠. 지금 법상으로 바로 감옥에 보내고 하려면 아주 많은 다툼이 있겠죠. 그러나 동성애는 죄다 아니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게 목사님만 외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목사님의 양떼들 바로 성도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딱 목사님의 한정에서 목사님 그것도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실 때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감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께서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렇게 하실 분들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 성도가 나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군대 가면 군목이 있죠. 경찰 관련된 경목 계시죠. 일반 사기업에도 뭐 사목 계시죠. 교목 계시죠.
목사님이면서 선생님, 목사님이면서 군인, 목사님이면서 회사원,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지만 선교사님이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인 선교사도 계시고 일반인 선교사도 계시고 여러 군데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우리 신앙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처벌받아도 되고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서 이 설교하는 거 괜찮아, 이거 가지고 목사님께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동성애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문제 없어요. 정말 이거는 목사님을 기만하는 거고요. 우리 목사님들을 무슨 아주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목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기주의자로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해 부분 뭐라 되냐? 이건 영역의 부분도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불리한 댓글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혐오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시에는 차별 표시라고 해서 당연히 언어로 표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광고 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신천지 아웃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그게 바로 광고입니다. 딴 게 광고가 아니라 신천지 아웃 다 광고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종교적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소송 걸릴 겁니다. 바로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차별적 괴롭힘은 언어 등 표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이런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차별 표시라고 해서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차별을 의도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도 혐오 표현의 일종이라고 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말로 하는 것까지 다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하게 되면 어디에 진정하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도록 이 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1차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말로 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나 이런 분들은 목사님 말로 하는 것은 처벌 안 돼요라고 목사님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 보고서 누가 썼냐고, 당신들이 쓰지 않았냐고, 그 보고서 읽어봤냐고라고 오히려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되냐면 이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나머지 법 체계들이 다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조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법과 관련된 것은 법령, 제도, 정책을 다 이 법에 맞추도록 되어 있고요. 제9조에 보시면 각종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그리고 제도, 정책까지 다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창원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근로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공장도 많으신데 이 법에는 근로계약상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아예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별 행위가 일어났을 때 수정으로 근로계약이 아예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고용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고용 형태 참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자들도 많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같은 일, 여기 보면 여기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유사한 일을 하게 되면 같은 걸로 취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계시고 시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고용 형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거고요. 특히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1차적으로 제일 큰 타격을 받으실 거고요. 또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하고도 또 부딪히게 됩니다. 25조에 보시면 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 금지라고 해서 아까 성명서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문화, 체육, 오락의 공급에 있어서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동성애 관련된 거, 이 젠더 관련된 것들이 문화로서, 영화로서, 소설로서, 그리고 체육에서 모든 부분에서 공급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조에 보시면 28조, 29조에는 그게 일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그리고 신문, 기사, 광고 여기 CTS도 와 있고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그 방송국에도 또 신문, 잡지 모든 영역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차별 행위로 보겠다는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2조에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라고 해서 3호의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즉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행위는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반대되는 것들은 사회에 보시는 것처럼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화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 심의하는 행위도 다 차별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되냐? 동성애 정상이야. 너 여자지만 남자 될 수 있어. 남자지만 여자 될 수 있어 라는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조항이고요. 이거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곳에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젠더 교육을 하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니까 많은 믿음의 가정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국가에서는 자녀를 안 보낸다고 처벌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금 건전한 사고를 가진 학부형님이 내 자녀한테 내 아들한테 야 너 여자도 될 수 있어. 내 딸한테 너 남자도 될 수 있어 라는 교육을 과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제가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차별 행위가 되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떠한 벌칙 내지는 처벌이 나오느냐. 첫째, 시정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받거나 진정을 안 받아도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그 명령을 안 따르면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그게 얼마? 3천만 원 이하. 극단적으로 3천만 원까지 붙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붙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44조 3항에 보시면 이행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번 차별행위로 생각하면 이행할 때까지 이 경남노예에서 동성애자 결혼식 열릴 때까지 3천만 원씩 계속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주거나 아니면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카톨릭 입양기관이 있었는데요. 동성애 커플이 와서 입양하려니까 저희 교리에 맞지 않아서 못 줍니다. 우리 아이를 입양 못 시킵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별금지법 위반된다고 소송이 걸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그 입양기관 폐쇄했습니다. 왜? 저희는 절대 그 교리, 우리 그 천주교 교리긴 하지만 뭐 어쨌든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 개신교가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그 입양기관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한테 입양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예 그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폐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람이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500만 원부터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까지? 2배에서 5배까지. 최근에 한동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학생이 S모 학생이 뭐 성매매하는 여성을 불러가지고 강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권하기임에도 반하니까 그거 안 돼! 라고 막았죠. 그런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권위원회에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끝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동대학교거든요. 그 학교에 3천만 원씩 철회하라고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학생은 자기가 징계받았기 때문에 졸업을 제대로 못하고 직장을 제대로 못 가졌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고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1년 동안 지금 직업을 못 가져서 내가 연봉이 한 5천인데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5 곱하기 5, 2억 5천을 학교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고요. 3천만 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더 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바로 52조의 증명 책임인데요. 민법상 대원칙은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 사실과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피해자는 내가 피해 입었다는 사실만 주장해라. 그러면 나머지 피해가 없다는 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부 가해자가 입증을 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예를 들었지만 경남도에 동성애자가 와서 나 차별받았어요라고 주장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 동성애 때문에 차별한 거 아닙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원래 이 노예에서는 결혼 예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경남노예에서 입증을 해야지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한 동성애자가 너무 태업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거죠. 일 안 하고 막 노니까 왜 너 일 제대로 안 해? 회사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동성애자라서 징계받았어 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일 열심히 안 했다는 거 하나하나 다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벌어지느냐? 이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서로 회사가 노동자를 또 서로 다른 직원들이 서로 감시하면서 뭐 하고 있지? 혹시라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하냐? 하나하나 다 기록해놔야 되고 다 감시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뭐 CCTV도 달고 다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조에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5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동대 케이스인데요. 학교에서 분명히 하지 마라고 한 행위를 했을 때 학교에서 징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권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철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징계를 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 불이익 조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인권위에 징정을 해서 징계를 한 건 아니지만 법을 해석하다 보면 이거랑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불이익 조치로 사법부에서 해석하는 순간 대학 총장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에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외에도 또 다른 법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든지 또 사적 계약의 자치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무수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제절차라고 해서 이 뒤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어마어마한 이 법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조문을 다 보셨으니까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도 한 번 더 꼼꼼히 보시면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존재하면 할수록 더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이들의 말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됐을 때는 목사님들, 성도들은 우리끼리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데요. 저희끼리 정말 모여서 뭐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보는 것은 터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순간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직장에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정말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선교사님들이 나온다든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제재로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고 우리 안에 가둬서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바로 그 법안입니다. 정말 이 법안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도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전파의 자유도 있고 종교 비판의 자유도 있어서 이단 사이비 비판할 수 있고 우리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타 종교보다 우리 종교만의 독특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주라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종교적 차별 행위가 돼서 직장에서 징계받고 선생님들은 잘못하면 학교에서도 면직되고 또 심지어는 노방전도 하다가 체포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제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막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